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데 병력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의 혈관이 협착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심전도나 초음파나 발상동맥 촬영술이나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를 기초로, 자,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약관에 써놓지 못하는, 의사들이 이거는 의사들끼리 협심증이 맞다 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약관에는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쉽게 전달하는 정닥터, 오늘 보상 실무 9번째 영상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닥터입니다. 자, 굉장히 2021년 들어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는 어떤 보험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셨다면 혈관 질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보험회사는 새로운 어떤 상품을 개발하게 되고 그 담보를 경쟁하게 되고 또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어떤 보험에 대해서 선택을 또 받아서 이게 또 계약으로 이어져 가지고 회사가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심장 질환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상 한도가 작게 판매된 특징이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 원과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3천만 원은 아마도 크게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타사는 이게 보장이 굉장히 좀 작아요. 자, 50세까지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발병 나이, 보험이 딱 내가 필요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발병 나이가 50세부터 굉장히 이제 좀 증가하기 시작해요. 자, 중요한 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게 어떤 거냐,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라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약관과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험금 지급 기준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릴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 또 유지가 중요하니까요, 연령별 보험료를 다 뽑아놨습니다. 저희 착한 보험은 혼합 설계니까 여러분들이 여력에 맞게끔 최저보험료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에 맞게끔 자 설계를 잘 맞춰 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만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3천만 원까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허혈성 심질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담보마다 연계가 있느냐 연계가 없느냐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보시면 보장 개시일도 중요하죠, 감액 기간도 중요합니다, 최저보험료도 중요하고요, 납입 면제도 중요합니다, 인수 기준이나 누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그냥 설계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딱 답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3천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연령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회사마다 비교는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어떤 상품을 좀 찾아봐 드릴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에 설계를 못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판매를 다 하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다르고 한도가 다르고 누적이 다르고 연계가 다르고 뭐 납입 면제가 다르고 감액 기간이 다르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거는 설계를 보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문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약관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계사들도 상품에 대한 어떤 니즈에 대한 설명은 잘하는데 실제 이거를 실물을 경험해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약관을 일단 해석할 줄은 알아야 되고요. 약관의 어떤 해석의 문제 때문에 엄청난 분쟁이 있어요. 판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마다 견해가 달라요. 나를 치료한 의사, 주치의가 어떤 진단명, 질병명, 확정진단 이게 다릅니다. 계속 코드가 같은 결과인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하는 장비가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미세한 출혈이라든가 미세한 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해 낸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다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몰랐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쉽게 찾아냅니다. 그리고요, 신경학적 검진, 병력과 함께 이런 약관에 숨어있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보험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경증이라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3병원,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다시 한번 의료 자문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으실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는 가입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인카금융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약관을 보면 실제 이게 너무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실제 보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요. 자, 여기 페이지가 240페이지의 허혈성이 드디어 나옵니다. 240페이지에 허혈성 심장질환의 특별 약관 해가지고 자, 질병의 정의, 진단, 뭐 지급하는 세부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설명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24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요거를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의사가 여러분들 진단서에 써주는 질병 이름, 질병 코드 요것만 가지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확정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검사를 기초로 하지만 의사마다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자문도 가는 거고요. 자, 병력과 함께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신경학적 결손, 신경학적 어떤 이상 내용이 검사 결과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환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환자의 나이나 어떤 과거 질병이나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따라 누군가는 후유증이 오래 동반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후유증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상이 없다가 다시 몇 개월 뒤에 또는 몇 년 뒤에 다시 재발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래서 이겁니다. 진단 기준을 알 수 없다. 도대체 뭐가 뇌혈관 질환 진단인지 뭐가 허혈성 심질환 진단인지 그 진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약관에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약관 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하면 의료보험 뭐 내용이 나오죠. 의사가 국내병원, 국외병원 관계는 없습니다. 자,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데 병력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장의 혈관이 협착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심전도나 초음파나 관상동맥 촬영술이나 혈액중 심장 효소 검사를 기초로 자,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약관에 써놓지 못하는 의사들이 이거는 의사들끼리 협심증이 맞다 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약관에는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협심증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보험사가 오픈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회사가 좀 오픈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상 보험회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오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팔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다 여러분 한마디로 역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거나 답답한 거죠. 누구는 협심증이 맞아가지고 돈을 받고 누구는 협심증이 아니래요. 돈을 못 받고. 그러면 여러분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냐? 좋은 상품을 찾아가지고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확정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 기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제 실무적 손해사정 판례나 실제 실무를 자꾸 연구하고 자꾸 사례를 찾아보고 이런 설계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지급 사유가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거의 여러분 소송하는 겁니다. 자, 의료 자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경학적 검진
검사 결과상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후유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험회사가.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제3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합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병력과 함께, 이런 기타 어려운 CT라든가, 그 다음에 MRI라든가, 뇌혈관 조영술, 예, 펫이라든가, 담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충술. 어렵습니다. 뇌 척수, 수액, 검사.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그리고 의사가 그거를 어떤 기준이 있겠죠. 의사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맞게끔 진단을 내리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좀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다시 의료자문을 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요 보상 실무 9번째 결론 낼게요. 자, 보험은 알고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 암이라든가 일반적인 후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소비자가 똑똑하면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이 아주 드물죠. 그런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혈관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준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치매라든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뇌졸중이 맞다, 너는 뇌동맥류, 뭐 뇌혈관 질환 I67이 맞다, 뭐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또 설계사도 사실상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약관을 공부하고 보상 실무를 연구하고, 이런 설계사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도움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50세까지 3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비도 50세까지 3천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의 가격을 가장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보장과 보험료입니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많이 인기가 있어요. 이게 건강체든 유병자든 너무나 상품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서, 알릴르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확인해서 잘 설계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답터는 이만 오늘 영상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인카금융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